일강일독 수덕과학기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위대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다 고난이라는 선물을 안고 걸어온다. 하나님이 주신 법은 간단하죠. 맞죠?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고 씨 뿌리지 않으면 결실이 없고 땀 흘리지 않으면 결실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받는 선물은 반드시 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련과 상처를 다 이겨낸 뒤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고3들과 수능 N수생 여러분들 힘든 시간들 잘 이겨내고 파이팅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것 같지만 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대학에 가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절대 좌고우면하지 말고 겸손하게 공부해야 돼. 지금 공부하는 수험생들 중에서 뭐 그런 헛소리하고 헛생각하는 애들 많아. 뭐 이제 혼자서 정리해야 되겠다는 둥. 맞죠? 이제는 혼자서 뭐 인강을 들으면서 뭘 해야 되겠다는 둥, 혼자서 독서실에서 또는 뭐 관리형 독서실에서 지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관리형 독서실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야. 나는 그거 전혀 신뢰를 안 해. 됐죠? 무식하고 우직하게 공부해 나가야 돼. 한 우물을 파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이처럼 나아가야만 승리할 수 있다. 명심하시고 오늘 세 번째 과학기술 질문 넘어가십시다. 빠르게 가자. 보니까 지구의 기후 체계를 이야기하면서 기후 대먹임 작용을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기후는 보니까 외부 인자와 지구 내부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했어.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됐습니까? 기후에 대해서 기후가 외부의 변화와 외부 인자와 내부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여기에 대해서 통일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네.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앞에서 통일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오늘 핵심 요겁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있어 왔다. 뭐라고요?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한 여러 주장들. 그럼 어떤 주장이 있을까? 뒤에 설명을 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근데 미리 조금 전에 앞에서 힌트는 나와서 지구에 대해서 외부 인자도 있고 지구 내부의 환경 변화도 있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된 지식이 없다는 거죠.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여러 주장들. 한번 볼까?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일부 헛소리하는 인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후학자들은 지구온난화를 실제적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또 기후학자들 사이에서 다른 관점들이 존재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의 이런 보고에 따르면 상승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그죠? 쉽게 말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지구온난화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가 유발하는 온실효과 이거라는 관점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기후학자들도 존재하더라. 이 기후학자들은 회의론자라고 이 두 번째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회의론자라고 칭한다. 이들은 지구가 더워지는 것이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며 됐나요? 자연적인 것에 의한 것이며 인위적 요인에 의한 온실 효과보다 당연히 여러분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온실 효과가 뭐냐면 결국 첫 번째 동그라미 1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 때문에 일어난다. 이거보다는 회의론자들은 자연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당연히 기후에 대한 이야기죠. 인위적 요인에 의한 급격한 온난화를 확신하는 관점. 인위적 요인에 의한 급격한 온난화를 확신하는 관점. 이꼴 인간이 엄청나게 온실가스를 제끼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뻔한 내용이잖아.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의론자들은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온난화 간의 상관관계는 있지만 이게 인과관계는 없어. 즉 계속 회의론자들은 온실가스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지. 지구 기후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온실 효과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에 미치는 정도는 크지 않다. 오히려 태양으로부터 유입되는 에너지 양이 지구 기후 현상의 출발점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온난화는 자연적 요인이 계속 자연적 요인이 이제 두 번째 견해죠. 태양 활동 주기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본다.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근거를 두고 지구 온난화 추세를 예측하는 기후 모델. 이게 첫 번째 견해. 인위적인 요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후를 조진다. 이거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후반부로 서서히 가봅시다. 세 번째. 됐습니까? 대기 중에서 온실가스 증가가 지구 온도를 계속 상승시킬 것이라는 지구 온난화의 주장이 보편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온실가스 증가로 지구의 복사 수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결국 이 말은 온실가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온실가스의 증가가 지구의 복사 수지를 증가시킨다. 이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것은 지구온난화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인데 온실가스의 농도의 증가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그것은 계속 온실가스 증가가 지구 복사 수지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답을 얻으면 된다. 즉, 이 꼴이잖아. 똑같은 말로. 온실가스 증가가 복사 수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화되어 갈 것이고 온실가스 증가가 복사 수지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온난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뻔하잖아. 온실가스 증가와 지구 복사 수지 변화와 영향만 알고 있으면 게임은 끝난다. 됐습니까? 지구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설빙 면적이 줄어들어. 여기 관계성을 잘 보세요. 지구온도가 상승하잖아. 그러면 그 얼음 빙하 면적이 줄어들고 반사되는 에너지의 양이 줄고 흡수가 늘어남으로써 지구온난화가 더욱 조장될 수 있는 한편.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나? 지금까지 하면 지구온도 상승하지.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설빙 면적 줄어든다. 그러면 태양의 반사 에너지는 뭐 한다고? 줄어들어. 그 다음에 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로 뭐 한다고? 지구온난화 더욱 이빠이 된다. 이런 말이야. 그죠? 관계성 알겠죠? 됐습니까? 회의론자인 히로타 교수는 히로타 교수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온실 효과와 상관없다. 맞죠? 쉽게 말하면 자연적 요인으로 이런 말이죠. 그죠? 오늘날 기후변화의 폭이 작고 계절의 순환이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온실가스 증가로 일시적 온도 상승이 발생하더라도 그러니까 오늘날 계절의 순환이 안정적이다. 그래서 일시적 온도 상승이 발생하더라도 효과는 뭐 한다고?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보다 지구가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을 증가시키는 역할이 더 클 것이다. 됐습니까? 결국은 태양의 복사 에너지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보다 오히려 지구가 우주로 쉽게 말하면 많이 열을 받아들이면 양을 많이 빼낸단 말이야. 슈퍼컴퓨터의 성능과 기후 모델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위성 관측이라는 최첨단의 기법이 도입된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보세요. 인위적 요인에 의한 온난화를 주장하는 기후학자들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온난화를 주장하는 기후학자들 온실 효과,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반론. 이것은 당연히 뭡니까? 내부적으로 태양이 이래 해가지고 그죠? 그 방출되는 양이 늘어가지고 결국 온도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한편 회의론자들은 됐습니까? 한편 회의론자들은 회의론자들은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인간 활동에 개조될 만큼 단순하지 않다고 본다. 이때 인간의 활동은 결국 온실가스지.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망가지지는 않는다고.
기후 시스템은 매우 복잡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지구의 기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서로 협력하고 있다. 그래서 온실가스 증가라는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인위적인 요인이 개입하더라도 이런 말이지, 이를 상쇄하는 메커니즘, 즉 내부의 지구 기후 시스템이 작동해가지고 다시 평형을 찾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 두 관점의 기후학자들, 즉 인위적이다 아니면 자연적인 것이다, 이것은 기후 대목임 작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이꼴 예를 들어 인위적 요인에 의한 온난화를 주장하는 기후학자들은, 당연히 인위적 요인에 의한 온난화를 주장하는 기후학자들은 온실가스의 증가로 기온이 상승하면 수증기 증발 활발하게 일어나지, 대기 중에 수증기 농도 높아지지, 이때 수증기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수증기의 증가로 지구 온도는 더 높아지게 된다. 결국 핵심은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 온도 높아진다 이거지. 반면에 해이론자들은 온실가스는 하층 대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저군형의 구름이 발달해서 상층 대기의 건조화가 유발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산화탄소로 유발된 지구온난화 현상이 상당 부분 상층 대기의 건조화 때문에 상쇄된다. 하지만 과학계가 아직 기후 대목임 작용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이 두 가지 논리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어느 놈이 장땡인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됐나? 어떤 기후학자들의 견해도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진행을 예측하는 데에는 둘 다 한계가 있다. 기후 시스템의 복잡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정확히 답을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을 지구온난화 진행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여기 온실가스가 결국 파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이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에 우리는 길을 조금, 답은 없지만 온실가스의 과다 배출로 인해서 파국을 향해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자라고 한 거죠. 됐나요? 정리하면 오늘 여러분 이 독해는 됐습니까? 핵심이 뭐냐면 지구의 됐습니까?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서로 대립되는 기후학자들의 견해지.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외부적 요인이라는 말은 결국 인간이 써제끼는 온실가스 때문에 그렇다. 됐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내부적 요인. 됐습니까? 지구의 뭐 이런 그죠? 활동, 지구 내부 시스템, 지구의 어떤 내부 시스템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온도가 좀 올라가더라도 결국 이래가지고 다시 만가이가 된다. 즉 평형 상태를 다시 유지할 것이다. 이 대립되는 견해가 나오고 결국 둘 다 한계가 있어. 답은 완벽하지 못하다. 그렇지만 이제 온실가스의 경고에 조금 더 신경을 쓰자. 이게 이 글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과학기술 세 번째 지문, 지구온난화 논쟁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지치기 쉬운 이 시간, 이때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해 나가십시다. 됐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